안녕하세요. 고태산TV의 고태산입니다. 어제 김경수 이제 전 지사죠. 김경수 전 지사가 봉화마을에 노무현 대통령 갔다 와서 구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 한 시간이 한 3일 정도를 법원에서 주나 봐요. 이게 이제 주는 이유는 신병상,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약간 아프니까 그걸 준비해 가지고 수감이 될 모양인데, 이거 김경수 지사 이렇게 잠깐만 아프지도 않는데 느닷없이 봉화마을 갔다 와서 한 2, 3일 후에 수감이 될 예정이지만 이게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요. 물론 불미스러운 일은 나지 않겠지만 갑자기 봉화마을 가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얼굴 묘에 가서 이렇게 했겠지만은 이게 김경수 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혹시 이게 또, 느닷없는 게 많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알 수 없는 정치인들이 누굽냐, 노회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느닷없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도 비록 죄인이지만,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인데, 생명을 괜히 또 딴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 비록 여당이고 좌파 정권의 하수인이지만 댓글의 주인공이고, 저는 이게 아무래도 극단적인 생활이 잠깐만 가네요. 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끝나게 되면,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불거져-가지고 사건화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그런 선택을 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드루킹 댓글에 대한 것을 추궁을 못 합니다. 왜냐면, 원래 김경수가 죄를 짓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이나 공수처나 아니면 경찰에서 그쪽에서 하게 되면, 이 문재인 대통령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왜? 김경수 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가 있다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상상해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비록 좌파의 나팔수지만 인간의 생명이란 것이 참 그래도 우리 국민인데, 안타깝게 그런 생각을 안타깝게 제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예.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귀중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냥 느닷없이 또 한번 얘기하지만 전 서울시장 그 사람도 그렇고 노회찬이도 그렇고 또 정치인 여러 가지 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느닷없이 그냥 갑자기 뉴스 특보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재점화된 박근혜 사면론에 국민통합 강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통합을 강조했죠. 윤석열 씨가. 예? 사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 좀 내보낼 수 있잖아요. 국민의 여론이 45%, 40%에도 4년 동안 4년 지금 5년째 들어가는데 5년 동안
계속 그 연약한, 그래, 국정농단, 박근혜가 있습니까? 뭐 이것도 뭐 얘기하면 또 서로가 또, 입장 또 바꿔서, 뭐 서로가 아주 골치 아픈 뭐 또 서로가 이것도 정치적인 또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고, 여성으로서, 여성 대통령으로서 그만큼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여러분, 검찰이 그 찾아냈습니까? 뭐 횡령죄? 뭡니까? 그 여러 가지 제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 밝힌 게 없잖아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잘못된 거야. 그렇게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인지 국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눈만 깜빡거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 자체가 5,500만 명이 겁쟁이에요, 겁쟁이. 거기 좌파 빼고, 좌파 한 40% 빼고, 30% 빼고. 뭐 자기가 와가지고 윤석열이 좀 할 줄 알았더니,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만은, 이렇게 막 지지분분하게 무슨 사면론에 대해서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는 박근혜 대통령 일단, 하긴 윤석열 씨가 무슨 끝발이 있겠습니까?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다시 떠오른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동조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동조했다? 아니, 국민 통합이 뭐 그렇게 쉬운지 아세요? 물과 기름인데? 우리나라가 이게 양쪽으로 갈라진 게 이게 좌우라는 게 어떤 정신학자의 조언을 들어보면 좌하고 우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 구조가, 뇌 구조가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 이념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하는 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질 않는답니다. 자식하고 아버지가 야, 이번에 뭐 여당 찍어라 그러면 아들은 죽어도 야당 찍잖아요. 그렇게 정치 이념 사이에는 이대 올리기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는 이게 좌우가 이게 물과 고기이기 때문에 전혀 이게 바뀌지는 않는답니다. 자, 이어서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서울시 간호사협회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윤석열 씨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면은 국민 통합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결단하는 문제라. 이것이야 이건 뭐 무의미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거 옛날에 이낙연 써먹었지, 정세균이 써먹었지, 뭐 당연한 얘기 뭐 탁하면 대풀이에요. 너한다 시키고 그러면 뭐야 그게. 아니 말할 게 대답할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그 당연하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거 뭐 맨날 그 얘기야. 대통령이 결단한 문제라. 아니 이거 뭐 맨날 이런 얘기할 거면 누구나 못해. 조금 묘안이 있다든지 획기적인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홍을 받을 수 있는 그 발언을 해야지. 뭐 대통령이 권한이 있고. 그거 모르나? 그거 몰라요? 이거 문재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문재인이 하겠냐고. 문재인이 백날 얘기해봐요. 국민 통합 외치면서 얘기해봐요. 문재인 끈떡도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 좀 있으면 가야 되거든. 자기도 갈 준비하고 있어요. 저승길 가야지. 왜?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안 간다는 보장 못합니다. 반드시 자기도 알아요. 본인도. 다만 이제 가족까지 다 함께 갈지 모르지. 남한테 이렇게 피눈물 나는 거 빠는 건데,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거기다 빵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벌써 5년째 접어드는데 말이야. 4년 몇 개월이에요 지금. 정권 잡고 나서 집권 초기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꼬박 세월이잖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내보내야 돼요. 다만 이제 사면을 해가지고 석방을 시키게 되면 국민의힘도 요동이 칠 거예요. 거기 이제 정치적인 이게 여러 가지 판도가 바뀔지도 몰라요. 윤석열이가
꼬록 밑에 될지 사위 될지 거기 또 옛날에도 노무현 대통령 이회창이하고 붙을 때 처음 여론조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3.5%에서 3.5%. 예? 그렇지만 대통령 됐잖아요, 이게. 이건 모른다니까요. 박근혜가 나와서 박근혜가 석방돼서 나오면 이게 이제 대대적인 거지만 세계 뭐 여러 외신들도 이거 보도하겠지만은 유수소포로 어차피 내보내야 돼요. 뭐 꼬박 뭐 20몇 년 동안 그대로 그 형을 집행하겠냐고. 이렇게 하면 더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더 골치 아픈 거야 지금. 엄청 골치 아프다고. 이거 내보내야 되냐 이거 말아야 되냐. 내보내면 또 여론이 또 들끓어 가지고 자기 집권 말기에 또 박살나는 거 아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도 여권에서도 송영길이나 이낙연이나 뭐 정석이나 이거 다 저기 서로가 통화해서 아니면 서로가 이렇게 의논을 할 거예요 지금. 하지만은 내보내야 된다는 것은 기정화 사실이 된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면 뭐 거기서 뭐 계속 감옥 속에 있다가 감옥에서 그냥 죽으라는 했다간 이게 전 여권이 다 작살나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감방 안에서 저 사망이라도 했어 봐. 당신도 어떡할 거야? 다 죽는 거야, 니들.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부터 어차피 스스로가 판단 안 해도 억지로라도 내보내야 돼. 그것을 뭐 여기서 윤석열이나 뭐 이낙연이나 이낙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면 얼마나 사면이 뭐 초앞에 와 있다 했더니 청와대에서 뭐라 그래요?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게 나중에 이낙연이 뭐래요? 대통령이 고유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한 문제라고. 이거 뭐 똑같은 얘기야 윤석열 씨. 그런 얘기는 이런 그런 대통령 대권이 될 분은 저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을 존경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얘기를. 예? 존경하는 문제로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뭐 국민 통합이라는 등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국민들 통합하고 싶지. 자, 이어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중에서는 반대가 많은 것 같고 사면에 찬성하는 분들도 상당히 그게 당연하지 그게. 그 얘기라고 그걸 얘기를 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박근혜 사면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국민 통합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고의 통치자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이 하는 당연한 얘기지 뭘 그걸 얘기를 하고 다만 좀 새로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만 윤 전 총장은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분열을 앞두고 사면한다는 얘기도 있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이건 뭔 얘기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분열을 앞두고 사면한다는 얘기. 그 뭐 사면하는 거 당신들이 뭐 이렇게 압박을 줬어? 여권에 대해서? 내가 이게 사실 이제 여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호적인 얘기 안 하려도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경계했다. 뭘 경계기뇨. 대선 주자면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처음에 얘기 잘하셨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자, 이어서 그는 대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헌법에 정해진 대로 국민이 분열과 갈등에서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결단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돼가지고 석방되면요 국민의힘 분열 오죠. 네, 분열 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하는 거 봐요. 당대표가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나 중공의 모태똥이나 공산국가지만 거기 지도자들 보면 역시 연륜이 있어야 돼요. 연륜과 해박한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가 겸비해야지 나라를 야당의 대표가 되는 거야. 이건 너무 섣불리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너무 섣불리 당대표를 선출한 거야.
애들 장난하잖아. 애들 장난하잖아. 이랬다 저랬다. 에? 뭐 같이 여야가 여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된 내용을 나중에서 번복하고, 그게 여당한테 생각할 때 더불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 가지고 놀기 딱 좋지. 뭐 하버드 대학 나오면 뭐예요? 하버드 대학이 그 학력이 무슨 정치적인 그 저쪽에서 도움이 됩니까? 에? 이 지식하고 정치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정치랑은 전혀 다른 거라고. 다시 한번 그 이준석 대표, 당대표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에?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야당 믿지도 못하고 신뢰가 안 갑니다. 자, 국민의힘 입당 후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도 같은 질문이 나왔다. 최재형 씨는 어떻게 대답했나 모르겠어요.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루 만난 최 전 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고 질문을 묻자, 아주 난감하죠. 난감하지. 이거 이런 질문하면 참 사람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시간이 잠깐 흐르다 보니까 답변을 해야죠. 피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그런 입장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예민한 문제는 아직 조금 두고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아요. 무슨 저기 국민통합이라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처럼 얘기해봐야 국민통합 뭐 몰라요? 국민들이? 몰라? 통합되는 거? 야권 분열되고 야권 통합하는 거 좋죠. 에? 이거 참 이런 질문 받으면 참 이거 난감하다고. 최재형 씨가 솔직한 얘기죠. 최 전 원장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두 분의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면이 일어난 것,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아이씨, 대통령의 고유거나 또 나오네. 아니, 이런 얘기, 이건 뭐 당연한 답변, 원론적인 답변, 이거 좀 하지 맙시다. 예. 그냥, 좀 두고 봅시다. 이게 나아요. 예, 문재인, 은근히 보면 문재인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어차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넣기 때문에, 당연지사,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간다는 거지. 제가 아까 좀 전에 또 발언했지만요. 이야기했듯이, 거기 이제 가족하고 가요. 가족하고. 부인,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누구야, 아들, 요새 뭐, 6,900만원 막, 나라에서 예술지원금인가요? 그거 막, 지만 막 연락이 받는 거지. 그것도 자기가 다 냈다 그러잖아. 제가 대통령 아들이라면, 아예 김영삼 첫자들처럼 아예 그냥 숲속에서 삽니다. 아버지를 편하게 하려면. 아주 이게 되게 보면 참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이 가족들이 사람을 죽여요. 아버지 죽인 게 누가 노무현 죽인 게? 권양숙이요. 권양숙이하고 아들놈 새끼, 예? 지금 자뻑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아버지는, 노무현 대통령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은. 다만 이제 박연차한테 64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했더니, 그거 19대 때 홍준표 의원이 얘기했더니 눈만 깜빡깜빡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때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였지. 예? 박연차 사건에도 박연차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640만 달러 좀 해달라니까 바로 준 거 아니요. 그것도 검찰 기록하고 검찰 대검 중수부에서 다 수사한 거 다 나오는 건데, 그것도 이제도 새빨간 거짓말잖아. 거기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변호사였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 변호사인데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엄청 뻔뻔하다니까. 이 뻔뻔녀하고 뻔뻔남들이 말이야 엄청 많아. 이거 국민들은 거기에 그냥 놀아나는 거지. 응? 그 훌륭한 마지막 동의 바위에서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 예? 이복에 담배 하나 주게 그래가지고 괜히 또 엄한 경호원 담배 줬다고 그래가지고 경호 부실로 해가지고 1년 몇 개월 살았잖아. 그게
그게 어떤 법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 헌법에 그런 게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없겠다. 에? 엉뚱한 거 경호원 그냥 1년 몇 개월 그냥 대통령 보필 못했다 그러던데. 아, 씨발, 노무현 대통령이 담배 하나, 이복에 담배 하나 주게 그러면, 경호원이 당연히 줘야지. 그럼 그 사람 죽을 줄 아나? 부흥회바에서, 뛰어내릴 줄 알았나? 주다가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이 곤양숙이 아들놈 새끼 나대가지고 아무지 훌륭한 분을 죽인 거야, 이 자식아. 그걸 쪽팔린 창피한 줄 알아야지. 거기서 나와가지고 봉화마을 나와가지고 사람들 가면 또 잘난 체하고. 양심은 있는 사람이야. 에? 책임감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노빠는 아니지만 나는 문바들 그 인간들 아닌 걸 대깨문들 말이야. 얼마나 나쁜 놈들. 고정관점 한 15만 내지 20만 명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잠깐만 선동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어영부영 국민들 말에 거기에 이념에 빠져가지고 가는 거지. 댓글 올리는 거 보면 참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게 거기서 대깨문이 왜 나오겠어.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잘한 건 잘했다. 예를 들어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가 잘했다면 그런 건 훌륭한 정책이다. 이런 것을 또 상대방을 우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도 있어야지. 이 대깨문 인간들은 말이야, 이거는 그냥 대가리가 깨져도 그냥 문재인이요. 그러니 이게 참 나라 꼴이. 나부터 반성해야겠지만 대깨문 그대들도 좀 반성을 좀 하세요. 반성을. 이거 진짜 무슨 약품을 뿌려가지고, 고정간첩들, 빨간색, 뿌리기만 하면 표시 나는 걸 해가지고, 다 잡아내가지고, 그냥, 하긴 지금도 국정원에서 할 일이 뭐가 있고, 방공법이 살아있는데, 간첩 신고가 몇 번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처지에 최재형 전 원장 얘기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진짜 두 분의 대통령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대기하고 있어. 대기표 뽑은 사람 있어요. 예? 미음의 니은이라고. 그 양반 지금 대기하고 있어.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 얼마 안 남았어. 예? 3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가지고 대통령 취임사 끝나면 바로 작업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한두 달은 남겨둬. 이 공포감이 오거든. 야, 이건 나 이제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될까? 뉴스에서는 그러겠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양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MBC 기자, KBS 기자, SBS 기자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겠지. 취재 기자들이. 예? 이제 가다가 이제 우호적으로 그때까지는 언론이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쌍놈 언론들이 또 뭐 하는 거야. 그냥 정권 앞에서 그냥 그러다가 정권 말기 되면 또 이제 그때서야 진실적으로 살살 이제 보도도 하고 그래. 얼마나 나쁜 새끼들이야. 이 언론 새끼들, 언론사 새끼들. 더 나쁜 새끼들이 정치인이지, 정치인. 괜히 욕 나오네, 진짜. 에휴, 이건 박근혜 사면료에 대해서 윤석열, 이건 여기서 끝냅시다. 좋은 얘기도 하나도 없고, 획기적이고, 이슈되고, 국민한테 좀 깨는 그런 정책은 한마디도 없네. 그냥 대통령 권유할 때 대통령이 결정한 일이라. 이건 최재형 전 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똑같이 얘기하네. 자, 이번엔 윤석열과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준석이 또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전 검찰총장이 이게 사석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 여기도 대중과 소통하다. 이거 옛날 대중과 소통하지. 대중하고 소통하러 다니잖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이 당대표가 얘기를 안 해도 하고 다녀요.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뚜벅뚜벅, 진짜 인간 탱크처럼 가시도록 걸어 다니는 거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묵묵하게 진짜 소고름처럼 막 가시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약해지시는 건가? 알 텐데,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을 믿습니다. 예. 이분이 참 대단한 끈기와 인내력과 또 소힘줄 같은 힘줄이 튼튼한 사람인데, 그런 분인데, 자꾸만 갈수록 이렇게 대화보다도 이제 나오는 말 속에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게 실망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민이에요, 제가. 예?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가 투표권이 있는 국민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내 한 표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으로서 할 얘기, 한 얘기입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사적으로 만났을 때 지방 일정을 할 때 최대한 대중과 소통하는 일정을 잡으시라. 이런 거는 이준석 대표도 이런 거 기본적인 그 머리인데 이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8살인가 7살 애도 이런 얘기를 해. 예? 그런 일정을 그러면 국민들과 함께 응?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거 당연한 거지. 뭐 이게 당대표가 이게 얘기를 해도 좀 이거 일반적인 얘기하지 말고 좀 뜻있는 얘기를 해. 획기적인 얘기. 이준석 그 젊은 나이에 뭔가 좀 깨어있는 얘기를 하라고. 예? 일반적인 이런 얘기해서 얘기를 좀 심사숙고해서 좀 이야기를 좀 귀중한 얘기를 해줘야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 자, 이어서 이준석 대표는 22일 MBC 뉴스 외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윤 전 총장을 만난 이야기하며 어디 무슨 단체에서 사람들 만나고 기관 방문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다. 윤석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왜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냐, 일찍 안 들어가냐. 이준석 대표가 뭐 어디 가라.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이거 사람 간섭하는 거거든, 이거. 다 알아서 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윤석열 전 총장한테 어디 무슨 단체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단체에 가서 사람도 만나지도 말고, 기관 가가지고 그런 데서도 방문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이준석 대표. 그거 알아서 다 하지.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 꼴보기 싫어서. 여기서 간섭하지, 저기서 간섭하지, 당대표라고 간섭하지, 원내대표라고 간섭하지. 입장이 다른, 이념이 다른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한테 간섭받지. 여기 딱 들어가면 누구한테 잡들이 당하는지, 잡들이 하는지 아세요? 홍준표하고 이준석 이런 애들도, 거기 또 뭐야, 있잖아요, 부대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히 국민의힘 입당하면 말 많다고,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런 거 꼴 보기 싫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일찍. 예? 뭐, 8월달, 여보세요. 다음 달이 8월달인데, 이준석 대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봅시다. 입당하나 안 하나. 안 한다니까. 꼴 보기 싫어서. 간섭받는 거 싫거든. 윤석열 대쪽이거든, 이 사람이. 옛날에 이회창, 그분처럼, 예? 대쪽이에요, 이 사람이. 대쪽인 성격이 대쪽인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사람 성격이 강직한 거는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성격을 닮은 사람이야. 머리가,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쿠데타 혁명을 한다. 5.16 쿠데타 혁명을 한다.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감성이 여리면서, 이런 현충원에 가가지고 비석을 잡고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 그 가식은 아니에요. 그런 감성이 있는 분이지만, 어떨 때는 사무라이처럼, 한번 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준석 당대표나 홍준표 씨가 분명히 또 들어가면 잡들이 엄청 따발송 쏴요. 네? 쏜다고. 홍준표 씨가 이 정치계에서 정치 26년 한 사람이에요. 26년. 네? 네? 검사 뭐예요? 무슨 조직폭력 영화에서 무슨 검사 역이라고 자기를 모델로 했다는데 그걸 누가 작가가 그런 얘기 했어? 누가 얘기했어? 자기가 그냥 만들어가지고
주위에서 저 언론이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홍준표 씨, 예? 아, 내가 그때 당사자가 나다고, 뭐, 그걸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가 어제부터 홍준표 의원을 내가 조금, 좀, 뭐랄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요, 잘못된 건 잘못됐습니다. 다만, 홍준표 씨가 또 이런 건 있어요. 다 검증이, 정치적으로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꿀릴 게 없어요. 홍준표 씨는. 지난 19대 대선 때 다 오픈돼가지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무슨 또 사건 하나, 억지로 이쪽에서 엮어가지고 코가 끼려고 그래도 홍준표 씨는 이 강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원래 이제 모든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깨끗한 거야. 거기서 뭐 이상한 옛날 과거 얘기나 하고 뭐 얘기한다 그래서 그거 괜히 국민들한테는 허공 속의 메아리야, 메아리. 자, 그런 많은 정치인들이 단체와 기관을 방문하는 이유는 대중 동원용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그런데 윤 총장께서는 이미 그걸 갖추셨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그런 걸 뭐 무슨 단체, 무슨 기관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그거는 시간 있으면 뭐 딴 데 대중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뭐 다 했다 이거지. 예. 윤 총장께서는 그런 동원력은 다 갖추셨기 때문에 그걸 안 하셔도 일반 국민들, 대중들하고, 대중이나 국민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중한테 몸을 맡기셔라. 몸을 맡기셔. 예? 뭐 이 대표, 이준석 당 대표 국민의힘 그거 좀 뭐 3가지 카드가 있다며. 예? 세 가지 카드. 그 카드 나중에 8월 달에 뭐 입당 원하지만 버스 탄다 그러지만 정말 버스는 안 타고 이번은 이제 KTX 타가지고 그 전에 와 있어. 일찍 가는 게 아니라 이 시일은 늦게 가지만 도착은 KTX가 빠르잖아. 먼저 가 있어.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준석 당대표는 8월이라고 했지만 저는 9월 내지 10월로 봅니다. 왜? 앞서에서 얘기했듯이 홍준표 의원님한테 잡들이 당해야지. 또 이준석이 당대표한테 잡들이 당하지. 또 거기 같이 속해 있는 그 국회의원들한테 또 거기서 또 분란 나고 내부 분열이 또 생긴다고. 근데 우리 경선할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홍준표 현직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님이나 세 분은 제발 깎아내기 하지 마십시오. 깎아내기. 추미애,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처럼 서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왜냐면 이 경쟁을 하더라도 저도 정치를 조금 해봤어요. 옛날에 기초단체장에서 기초의원으로 좀 해봤는데 거기서 뭐 정치에 좀 참여를 해봤지만 이게 선의 경쟁이 있어요. 선의 경쟁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왜? 남을 헛들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음해하지 않고 남의 그 인격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의 경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홍준표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뭐 우호적으로 좋은 얘기, 뭐 칭찬, 칭송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자기만의 그 경선 정책으로 가서 서로가 윤석열 씨는 윤석열 씨대로, 최재형 씨는 최재형 씨로, 홍준표 씨는 홍준표 식으로 이렇게 자기 길을 가다 보면 그 당내 경선에서 누가 하나 되든 상대만 깎아내리지 말고 한 분이 되면 뭐 두 분이서 도와가지고 이렇게 단일화 시켜가지고 한 사람이 홍준표 씨가 되면 홍준표 씨 좀 밀어주고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상대방 욕을 안 해도 단점을 끄집어내가지고 쫄리라든지 이거 여러 가지 문제 말도 안 되는 해가지고 깎아내리지 않아도 이 국민의힘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제발 이거 서로가 이렇게 분란 내리지 말고요. 좋은 방법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상대방 칭찬 안 해도 자기 갈 길로 이렇게 그대로 가면 거기서 선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 여당 더불어처럼 서로 싸우지 말고 추미애 또 요번에 또 들이댔더구만 또. 에? 요번에 김경수 모두 본질은 추미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싸우라 그래요. 어차피 정권 교체는 될 것이고 정권 교체 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가지고 아니면 만약에 분란이 나면 저기서도 머리 많이 잴 거예요. 이쪽에서 사면이 이제 박근혜를 내보내게 되면 이거 내보내면 이게 더불어한테 유리해질까? 더불어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아니면 국민의힘이 어떤 이득이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예, 저도 정치에 그만큼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의 심리에 대해서 요만큼 알아요. 그래서 서로가 선의의 경쟁, 예? 서로가 덕담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 국민한테 선택받고 권리당원들한테 선택을 받으면 거기서 이거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제발 더불어처럼 막 싸우지 마십시오. 진흙탕 싸움 지겹습니다. 자, 이 대표는 예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하시는 걸 보면요. 하루에 그냥 일정 15개를 잡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서 손들고 인사하고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고 이것만으로도 다 선거운동을 하셨다고 회고했다. 야, 이준석 당대표님, 당신이 그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선거운동 많이 하러 다녔죠. 대구, 구미, 서울,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은 지금의 이준석 당대표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야당의 당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합의를 봐.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하나 못 뽑으면 몸 내보내냐? 그러면서 무슨 당대표야. 말이라도 아니면 꺼내는 흉내라도 한번 해봐. 문재인이가 아무리 고집부려도 어차피 자기 요거 집권 말기에 내보내게 돼 있어. 그거 하나 못 내보느냐? 그러면 이준석이 당대표 당신은 영웅은 안 돼도 조롱은 될 거냐? 영웅은 안 돼도 그거 하나 못하면서 무슨 거기서 그냥 윤석열 대표님 총장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요. 기관이나 단체들 만나지 말고요. 그냥 국민들과 그냥 대화하고 국민들과 소통하세요. 어쩌고 그런 거 백날 해봐. 뭔 소리에서 그거는 이 사람아 그 사람들이 연세가 몇인데 60년생이야. 아이 참 관록이 있고 인품이 있고 생각이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못 믿는 거야. 자, 그러면서 지금 번야권 대선 주자 중에서 크게 윤 총장 말고 눈에 띄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훌륭한 분의 조력을 받으며 지금보다 훨씬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신세도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 정치를 해서 지금의 당대표가 됐지만 그대는 또 박근혜 대통령 사면 하나 거론하지 못한 채 배신과 음모를 또 얼마나 부리겠어. 박근혜 대통령 또 욕도 얼마나 했겠어. 어? 이 정치라는 게 사람 버리는 거야. 인간 말종들이 하는 게 정치지. 예. 그렇지만 또 국민은 나라 살림을 또 맡기는 사람을 또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슬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나는 솔직히 대통령도 외국에서 이 키핑해 왔으면 좋겠어. 예?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CEO로 데리고 와서 경영자로서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대통령 5년 시켰으면 좋겠어. 이 국민들 때문에 아니고
못 살겠어. 지역적인 계층의 갈등 생기지. 또 상대방 씹지. 뭐 부인이 무슨 뭐 옛날에 술집 여자였다는 호스테스였다는 그런 모함이나 하지. 없는데 또 지어내고. 진짜 슬픈 역사야. 차라리 미국에서 직수입해야 돼. 대통령 자격.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무슨 뭐 저거 한다 그러는데 무슨 시험 봐야 된다는데 정치인도 이제 대통령도 시험 봐야 돼. 기본적인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돼. 아무리 통역사가 옆에 있어도. 일상적인 얘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미국 바이든하고 딱 만났어. 한미 정상회담. 북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거 hello 좀 만나면 그러잖아요. hello I thank you very much. you understand 딱 nice to meet you. 이런 기본적인 영어를 이 일상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씨발 대가리 돌대가리들이 많아가지고 김영삼이든 김대중이 이 대학교 서울대 뭐 2년 철학과 주택했는데 영어를 한마디 할 줄 아나. 씨발 뭐 무슨 뭘 할 줄 알아. 뭘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국민이 최고입니다. 이건 하고 저 김영삼이든 이런 국민 여러분 뭐 이런 씨발 사투리는 뭐 하루 종일 써. 씨발 40년이 50년이 넘도록. 아니 예를 들어서 대구 미국 미 합중국 대통령을 만났다. 자, how are you? thank you. 이런 거 해서 그 일상 영어 같은 거 좀 배우라고. 배워 집에서. 그러면 얼마든지 통역사 빼더라도 원래 통역사가 끼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정책 결정하려면 서로가.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영어도 안 되는 것들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한 곳으로만 파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그냥 이북에다가 그냥 대북 지원금으로 돈 엄청 갖다 주고 말이야. 그 갖다 주면 김정은이가 그냥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핵 개발해가지고 위협이나 해다고 말이야. 껐다 가면 김정은이 심심하면 그냥 지대공 미사일 미사일 빵빵 쏟아가지고 말이야 위협이나 주고. 그러면 거기서 쩔어가지고 그냥 또 김여정이 말 한마디 하면 이래가지고 또 심심하면 또 지었다가 말랐다 지어놨는데 또 건물 새걸 말이야 그냥 남북 연락 공동사무실에서 빵 터지고. 이게 정치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자, 이어서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탄핵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불편을 좀 표했대요. 불편하지. 예. 자기가 이제 결정할 권이 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자기가 결정권이 없잖아요. 문재인이가 아직까지 잡고 있으니까. 문재인이가 잡고 있잖아. 얼마나 슬픈 얘기야. 내보내야 되는데 안 보낼 수도 없고. 야쪽에서는 자꾸만 그냥 쪼지. 또 이거 안 내보내면 이거 또 나중에 이거 봉기 나요. 봉기. 밀란이 아니라 봉기. 대모 나가지고 정부가 전복이 될 수 있어. 이거 위험한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막 전 국민이 이 나라 전체가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진짜 그 LA 그 교민 사태처럼 막 약탈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거 그러다 보면 나라 하나는 그냥 막 박살나는 거예요. 이것도 우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 검찰 공무원에 대해서 했던 일을 갖고 비록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왜 송구하다고 얘기하나 꼬집었다. 이어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중에 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에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죄송할 수도 있겠다며 그러면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것 같다고 했다. 에휴, 이준석 대표 참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뭐 우리 당의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카드가 3장 있는데 거기다 무슨 주머니 만들이 그런 사람이 이거 마지막 멘트에 저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다. 아유, 나 같으면 윤석열 입장이면 지금 저 지지하는 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한 20, 30명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 같이 어울려서 대중들과 국민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나 같으면 새로운 신당 만들어서 전반에게서 창당 하는 거야. 창당 무슨 국민의힘 들어가 뭐 몇 명 된다고 그래 거기. 이준석이 뻘대는 거야. 이준석이 나중에 창당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신당 만들지? 에? 국민의힘 80%는 그쪽으로 온다. 알아? 그쪽으로 윤석열 쪽으로 온다고. 이게 우려된다니까. 봐요, 이제 뉴스에. 뉴스 특보 나온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입당 안 하고 신당 창당해서 무슨 당을 만든다. 하늘당, 뭐, 해서 하늘당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당대표 겸, 대선 후보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뻘되는 건 누구야? 이준석이 뻘되는 거야, 이 사람아. 자네가 뻘된다고. 이준석 당대표님. 이거 오늘 너무 길었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는 송구 같은 표현은 겸손하셔서 그런 걸 걸 수 있겠지만 의도치 않은 시점에 쓰셔서 탄핵의 강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게 뭐 요단강도 아니고 씨발 탄핵의 강은 다시 걸어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거듭 당해. 이런 정치 얘기하면 이거 이제 정치 얘기하면 참 씁쓸해요. 제발 요번에 마지막 멘트인데 김경수 지사님 그 엉뚱한 거 조금만 한 1년 남은 수용 기간이 1년 한 2개월인가요? 그거만 참으면 되니까. 요새 그 날씨가 오늘 36도랍니다. 내일도 36도. 뭐 36도니까 온돌방일 거예요. 거기 지금 보일러를 안 떼어가지고 온도가 따뜻하니까 거기서 이불 있잖아요. 거기서 또 그 감방 안에서 이불 줘요. 그게 이불이 겨울 이불 주는데 그거 덮고 따뜻한 온열력을 즐기면서 참으세요. 1년 2개월 금세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떤 신께서 때가 되면 잊혀지리라.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참으시고 괜히 그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옛날에 김동길 칼럼에 보니까 김동길 씨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괜히 노무현 따라가지 마십시오. 문재인 씨 이런 얘기 하더라고.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안 하더라고. 김동길 씨가 옛날에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혹시 문재인 대통령도 엉뚱한 생각이 가지고 저 하늘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르면 거기 또 동참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인간이지만. 자,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허기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태산TV의 고태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